어떤 꽃들은 이른 봄부터 화사한 향기를 뽐내지만 여름이 깊어도 아는 사람 없이 조용히 피어나는 꽃들도 있습니다. 늦게 핀 꽃은 기다린 시간만큼 향기도 깊고 색도 짙어 오랫동안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풀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자기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도록 강요당합니다. 이제 결혼해야지,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같은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오죠. 그러나 자연의 시간에는 매듭이 없습니다. 아침이 저녁으로, 여름이 가을로 조금씩 서서히 넘어가듯이 인생도 각자에게 주어진 속도로 흘러갑니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제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저는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늦게 피는 꽃의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시기에 꽃 피운 분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지금이 바로 자신의 꽃을 피울 때라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제철이 따로 있습니다. 인생에도 누구나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빛을 발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5세가 되어서야 꿈에 그리던 요리사를 목표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자신의 식당을 갖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육아로 바쁜 시기를 보낸 뒤에야 시간을 내어 요리학원에 등록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한 끝에 마침내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50대 중반에 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교사였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그는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야간 대학에 진학하여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준비할 때는 긴장했지만 그만큼 학생을 향한 애정과 열정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학생들도 눈빛만 봐도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로 50대 중반까지 운동과 건강에 소홀했던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0분 달리기도 벅찼지만 차츰 시간과 거리를 늘렸고 몇 년 뒤에는 마침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의지로 삶의 밑바닥을 딛고 일어섰고 마침내 자신만의 건강이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늦은 시기에 찾아온 기회도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계절에 피어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듯이 우리의 삶에도 제철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배움을 통해 뒤늦게 꽃을 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뇌는 나이를 먹어도 배우는 것에 한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할머니께서는 은퇴 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친구들과 SNS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조카와 손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기능을 익혀가면서 손주들이 보내는 사진과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손녀의 이야기를 매일 시간에 맞춰 읽어주는 디지털 도서관이 되어 주신 셈입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가 되어 대학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을 때 일찍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느라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그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야 평생 아쉬웠던 배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역사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하며 매주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도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갔다고 하네요. 또 한 분은 70대에 들어서면서 제2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늘 꿈꾸던 유럽 여행을 준비하며 그분은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발음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가족들과 함께 유럽 각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그는 배운 언어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마침내 늦게 피운 자신의 인생꽃을 만끽했습니다. 이처럼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느끼는 법이지요. 꽃이 충분히 영양분을 받으면서 천천히 피어나듯이 우리도 새로운 지식을 향한 노력을 통해 나이를 뛰어넘는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만끽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잠시 멈추었던 꿈이 다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여러 번 도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 원고를 보낼 때마다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실망한 마음에 꿈을 접고 다른 직장 생활에 전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소설가의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분은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그제야 한가로이 책상에 앉아 옛날에 써두었던 구상 노트를 다시 꺼내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쓰기가 손에 잘 붙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문장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늦은 게 아니냐는 우려 어린 말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소설을 완성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젊은 시절에 대기업 입사를 꿈꾸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 직장에 들어갔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창업의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50대 중반에 이르러 회사를 퇴직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아이디어로 작은 벤처 회사를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업의 밑거름이 되어 마침내 그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오랜 꿈을 현실로 이루며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꽃을 피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린 시절부터 여행 작가를 꿈꾸었지만 현실에 눌려 그 꿈을 뒤로 했던 경우입니다. 은퇴 후 그는 인생에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틈틈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여행지에서 겪은 소소한 이야기들은 블로그와 SNS에 차곡차곡 기록되었고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한 권의 여행 에세이로 출판되었고 늦게라도 꿈을 이룬 보람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꿈이 멀어진 것 같아도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과 경험이 나중에 더 완성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꽃도 맹렬히 피었다 시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영양분을 바탕으로 다음 계절에 더 큰 꽃망울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시간을 겪은 뒤에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새로운 꿈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생 후반부에 찾아오는 새로운 사랑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에게는 누군가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에 홀로 지내던 한 남성은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같은 나이대의 이웃과 손목시계를 고쳐주다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둘은 차츰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취미인 정원 가꾸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둘만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를 넘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 50대 후반에 이혼 후 홀로 집을 지키던 한 여성은 미술학원에 다니다가 함께 수업을 듣던 분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서로 과거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수채화 붓질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붓끝이 되었고 어느새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0대 초반의 배우자를 여의고 외롭게 지내던 중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춤 강습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60대 후반 이웃 어르신과 그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함께 춤을 추며 웃고 이야기하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늦게 찾아온 인연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우정에도 각자의 시기와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설령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온 인연이라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할 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서두르지 않고 제때에 피우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듯 때가 되었을 때 사랑의 씨앗을 담대하게 심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다섯째, 오래 기다린 끝에 일의 결실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던 중 누군가는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한 한 엔지니어는 오랜 로망이었던 연탄 구이집을 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퇴직 후 산속에 작은 가게를 내어 손님들에게 직접 구운 고기를 대접하며 살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동네 뒷산 밑자락에 작은 가게를 열고 직접 만든 장으로 고기를 맛있게 양념해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40대 중반에 늦깎이로 교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부양하느라 교사 자격증 취득을 뒤로 미뤘다가 마침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중학교 교단에 서게 되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모습이 동료 교사들에게까지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까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은퇴 후 자신의 취미였던 목공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골 한 구석에 작은 공방을 열어 손수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정성 가득한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공방은 점차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잊고 있었던 솜씨를 꽃피우며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력의 전환점도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력과 경험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꽃도 어린 줄기에 피어나는 것보다 충분히 자란 나무에 피어날 때 그 색과 향이 더 깊잖아요. 마찬가지로 늦게 시작한 새 일이나 도전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 두려워 말고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여섯째, 인생의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벼랑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야 우리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힘든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잠시 좌절했지만 다시 걷게 되자 주변 환경에 대한 감사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장애인을 돕는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더 큰 기쁨과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랐다가 나이 들어가며 이를 디딤돌로 삼아 성공적인 자영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사람들의 신뢰가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마치 겨울처럼 힘들었지만 그 겨울을 견뎌낸 나무는 다음 봄에 더욱 튼튼한 가지를 내민 듯 그는 실패를 밑거름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암 투병 끝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오랜 항암 치료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활과 운동에 힘썼습니다. 결국 암을 이겨낸 그는 이전보다도 더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그 고단함의 시간을 통해 더 큰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꽃이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지나야 비로소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춥다 해도 이 또한 지나면 언젠가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할 봄이 올 것입니다. 일곱째, 크고 작은 예술과 창작 활동을 통해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창의성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한 남성은 은퇴 후 오랜 취미였던 서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글자 쓰기에도 떨렸지만 날이 갈수록 붓끝에 생기는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어느새 전시회에 초대될 정도로 발전했고 평생 해오던 손기술만큼이나 손끝을 움직이는 일이 그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0대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을 좋아했지만 바쁜 삶 때문에 눌러두었던 감성을 은퇴 후에야 꺼내보았습니다. 그는 시 한 구절 한 구절에 자신의 삶과 추억을 담아냈습니다. 시집을 낸 후에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자연스레 감동을 주었고 자신 또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온 세월에 대해 따뜻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사진 촬영에 눈을 뜬 분입니다. 이전까지는 취미로만 여겼지만 은퇴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연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숲과 들판을 누비며 일상을 기록했고 그 작품들은 SNS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사진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소통하며 삶의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술과 창작은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색을 더해줍니다. 꽃을 감상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취미나 창작도 결과물의 아름다움은 충분히 값지고 또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창조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 보세요. 여덟째, 남과 함께 나누며 피어난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혼자 피어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온전히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퇴직 후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와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매년 계절별 야생화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들을 마을회관에 기증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텃밭은 이웃들이 모이는 작은 꽃밭 쉼터가 되었고 그곳에서 모처럼 만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모교의 학교 동문회에 참여하게 된 뒤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교정을 산책하며 어린 날의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후배들에게 받은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성원은 학생들의 꿈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고 그 자신도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려진 동물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유기견을 가족으로 입양했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건강을 회복한 반려견들이 그를 따라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 깊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조차 모두에게 사랑과 희망의 꽃을 피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꽃이 향기로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관심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향기를 남깁니다. 지금 당장 큰 것을 할 수 없더라도 조금씩 나눔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아홉째,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며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남을 돌보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50대 어머니는 아이들이 모두 성장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등산을 시작했고 가까운 산을 오르내리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는 일출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래된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콤플렉스 때문에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던 그가 60대가 되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체력이 좋아지자 자연스레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고 그는 마침내 거울 속의 자신에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요가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깊은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오랫동안 알아온 스트레스와 불면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고 자신만의 평온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햇살 아래 요가 자세를 취하며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도 돌봄과 애정을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꽃도 꿀벌에 의해 혹은 충분한 햇빛과 비를 받아야만 온전히 피어나듯이 우리도 자기 자신을 돌봐줄 때 비로소 따스한 마음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가꾸어 보세요.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열째,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흘러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항상 꽃 피우기를 기다리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살면서 본격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병원을 방문하며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스스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느라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경험이 누군가를 돕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픈 자녀를 간호하다가 살아갈 목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병상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사랑과 삶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회복한 뒤에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가정들을 도우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선물한 작은 장난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알게 되면서 그녀는 작은 행위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중년까지 바쁘게 살다가 종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교회 자원봉사와 기도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사회 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늦게 찾아온 믿음을 바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 후반부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꽃이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고통이 꽃을 피우는 양분이 되어 더 넓고 깊은 시각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더욱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꽃이든 제때 찾아온 향기로 빛나듯 여러분도 늦더라도 피워낸 아름다운 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세요. 이처럼 늦게 찾아온 삶의 꽃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움 끝에 달성한 성취든 새롭게 시작한 인연이든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꽃을 피우는 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속도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스스로 응원하며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